맨유의 챔피언스 리그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갈라타사라이 원정을 떠나 3대3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며 승점 단 1점만을 획득했는데요. 앞으로 단 한 경기가 남은 시점에서 맨유는 조별리그 A조 꼴찌 4위입니다. 다만 코펜하겐, 갈라타사라이 두 팀과 맨유의 승점 차이는 단 1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있는데요.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맨유는 무조건 홈에서 뮌헨을 잡아야 하고 갈라타사라이와 코펜하겐의 맞대결은 무승부로 끝이 나야 합니다. 갈라타사라이, 코펜하겐 경기에서 둘 중 어느 팀이라도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 팀이 16강을 가게 되고 맨유는 챔스 16강 진출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맨유가 뮌헨을 잡는다는 조건과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야만 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부정적인 쪽에 가깝죠. 그러면 이제 16강을 진출을 실패했다고 가정했을 시에 3위라도 해서 유로파 토너먼트를 진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4위로 그냥 아예 유럽 대항전을 안 뛰는 게 나을지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챔스 16강 진출의 희망은 있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분위기도 뜨거웠고 종료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 두 팀 모두 수많은 찬스를 맞이했고 총 6골이 나왔는데요. 시작은 맨유가 좋았죠. 전반 초반에 가르나초의 선제골이 터졌는데요. 브루노와 호일룬이 2대1 패스를 주고받는데 여기서 호일룬이 박스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서 브루노에게 공을 다시 잘 건네줬고 그리고 브루노도 공을 받는 순간 3명의 선수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이때 센스있게 상대 선수 다리 사이로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연결하면서 가르나초가 완전히 노마크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경기 엄청난 오버헤드 킥을 터뜨렸던 가르나초가 이번에는 가까운 포스트로 강하게 때려 넣으면서 맨유의 선제골을 만들었죠. 가르나초의 골을 도운 브루노는 21-22 시즌 이후 챔스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13개를 기록한 비니시우스가 1위, 9개를 기록한 데브라이너가 2위, 브루노가 8개로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브루노는 22-23 시즌 챔스를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죠. 유럽 대항전에서 브루노의 발끝이 매섭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도움을 기록했던 브루노가 원더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중원 지역에서 공을 받은 브루노의 앞쪽이 순간적으로 텅 비었죠, 공간이. 그래서 그대로 툭 치고 올라가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멋진 슈팅이 골망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오늘 세트피스, 프리킥에서 꼬이고 말았죠. 첫 번째 맨유의 실점, 브루노가 박스 밖에서 파울을 범하면서 프리킥을 내줬어요. 지에시가 프리키커로 나서는데 벽을 넘기는 킥이 아니라 벽 틈 사이를 노려서 약간 허를 찌르는 슈팅을 때렸죠. 오나나는 예측을 가까운 포스트로 해버리는 바람에 역동작이 걸리게 되었고 골대 중앙으로 오는 궤적이었음에도 반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실점이었어요. 그래도 후반전 맨유가 한 골을 또 도망갈 수 있었어요. 바로 맥토미니의 골이 터졌죠. 이 골은 굉장히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비사카가 오버래핑하는 타이밍도 좋았고 위치도 굉장히 좋았고요. 갈라타사라이 수비 형태가 좀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히 비사카 쪽이 활짝 열려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공을 그냥 편하게 받았고 박스 안으로 부지런하게 침투하는 맥토미니 또한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되면서 비사카와 맥토미니가 깔끔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을 기록한 맥토미니는 올 시즌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총 3골을 기록했는데요. 올 시즌은 절반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시즌 4호 골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정말 좋았죠. 하지만 또 프리킥에서 실점을 내줍니다. 그리고 이 프리킥이요, 브루노가 또 내준 거예요. 브루노가 파울을 범하면서 프리킥을 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게티라고 볼 수 있는 브루노의 파울들이네요. 그리고 오나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번째 프리킥 실점은 저는 오나나의 실책성 플레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두 번째 프리킥은 역동작에 걸리지도 않았고요. 프리킥도 골대 중앙으로 왔고요. 오나나도 그 위치에 정확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쳐낸다는 것이 밖으로 쳐내지 못했고 오히려 골대 안으로 막 흘러 들어오면서 허무하게 실점을 내줬어요. 실제로 맨체스터 이브닝에서는 오나나의 실점을 꼬집으면서 평점 2점, 최하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갈라타사라이 홈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게 느껴졌죠. 마지막에 동점골까지 쫓아오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는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암라바트와 교체돼서 들어왔던 유망주 마이누가 아크튀르 콜루를 전담 마크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맨유의 뒷공간을 한 번에 찔러 들어오는 패스가 넘어올 때 아크튀르 콜루의 침투를 마이누가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잘 따라가기는 했지만 슈팅을 방해하지는 못했고 그 슈팅이 맨유의 골망을 흔들면서 맨유는 세 번째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맨유의 수비를 칭찬했죠. 꾸역승을 할 수 있었던 점에는 맨유의 수비가 한몫을 했다고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3실점을 내주면서 대량 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있었던 걸까요? 23-24 시즌 맨유는 20경기에서 33개의 실점을 하면서 1962-63 시즌 이후 제일 많은 실점을 내주는 페이스를 이어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챔스 역사상 잉글랜드 클럽 중 조별리그 5라운드까지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11실점을 기록했던 토트넘과 과거 맨유의 기록을 넘어서 14실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골을 기록한 가르나초는 시즌 3호 골이자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은 높았는데 단 5번밖에 패스를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드리블 성공률도 0%였고요. 후반전에 지친 모습을 보이며 교체를 가져가기도 했죠. 그래도 수비 쪽에서는 성실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라운드 경합을 무려 12번이나 해서 6번이나 따내왔고요. 블락도 2번, 가로채기도 1번, 그리고 태클도 2번 시도해서 모두 성공했고 리커버리도 3번을 기록했습니다. 브루노는 시즌 5호 골 그리고 시즌 5호 도움을 기록했고요. 후반전에는 골포스트를 맞추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죠. 키패스도 3개 기록했고 빅찬스 메이킹도 하나를 기록했어요. 정말 오늘 킥이 매서운 장면들이 꽤 많았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60%에 머물렀고요. 역시나 수비 지표에서 볼 경합, 블락 가로채기도 1회씩 있었고 태클도 2번 성공, 리커버리도 8번이나 했기에 공수에서 모두 부지런하게 뛰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토미니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스 안에서 번뜩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슈팅 5번이나 시도를 했고요. 한 골을 만들어냈죠. 패스 성공률도 95%예요. 무려. 그리고 파이널 서드 패스도 100%의 성공률을 선보였습니다. 그라운드 경합 3회 승리, 공중볼 3회 승리, 블락 1회, 태클 1회, 리커버리 3회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기의 MOM은 챔스 공식과 BBC는 지혜시, 맨유 팬투표는 브루노, 맨체스터 이브닝은 브루노와 가르나초에게 줬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인데요. 뉴캐슬 원정입니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맨유는 A매치 기간이 끝나고 2경기 연속 3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챔스에서는 요즘 상승세의 탄력을 받지 못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만큼은 좋은 모습을 이어가면서 순위를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